2023년 2월 26일 일요일. 밖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안 나가려고 한다. 차도 운행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직원이 이야기하니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아침은 어제 먹었던 된장과 참치구이 그리고 바나나 2개. 점심은 그냥 카페에서 주문한 파르페, 와플. 저녁은 된장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화장실은 안 좋다. 왜 그럴까?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니 몸무게가 1kg나 빠졌다. 와, 이런. 어제 딸내미와 함께 간 중화 음식점이 생각이 났다. 사실 난 뭐니 해도 예전에 그 중화풍의 인테리어가 있는 중화 음식점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근데 딸내미가 하도 가자고 해서 가게 된 곳은 퓨전을 가미한 중화 음식점이었고, 맛에 대해 무례한인 나에게도 같은 이름이지만 예전의 중화음식과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은 다음에 같이 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기존의 기성세대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기에 항상 간 곳, 항상 먹던 것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곳을 보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본다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계기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웹툰을 탐색하다 첫 예고편에 있는 장문의 글을 보고는 한국에는 미슐랭 식당이 몇 개나 되며 그들의 별은 몇 개가 있는지가 궁금하여 조사를 해보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미슐랭 식당을 가본 것은 아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음식이 나오는 곳이라도 가보고 싶다. 과연 어떤 맛인지도 궁금하다.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미슐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는 웹툰 미슐랭 스타에서 인용한 글이다.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의 초창기, 길을 따라 운전하는 것조차 그 모험이었던 그 시절, 타이어를 만들어 팔던 에드와르 미슐랭과 앙드레 미슐랭 형제는 운전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안내 소책자를 고객들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책자에는 자동차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과 정비소, 호텔, 레스토랑 등의 유용한 주소록 그리고 여행 노정이 소개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미슐랭 가이드였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 지역의 여행 정보도 첨가되고 유럽을 넘어 미국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로 세분화되면서 미슐랭 가이드는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은 레드 가이드, 그 외 관광 명소에 대한 안내는 그린 가이드에 수록되기 시작하고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대표적인 레스토랑 짐수로 인정받고 있다. 아래는 남위키 내용을 참조하여 적어보았다.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쉐린, 미쉐린이라고 하면 마시멜로 인형처럼 생긴 인상 깊은 캐릭터가 있는 타이어 회사이다. 이 회사에서 매년 봄에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 시리즈가 미슐랭이다. 숙박시설과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레드 가이드와 박물관, 자연공간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록 형태의 그린 가이드가 있다. 이 중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식당의 별점 매기기는 레드 가이드이다. 프랑스어로는 기드 미슐랭이라고 하며 기존에 흔히 미슐랭 가이드라고 자칭했으나 한국 제사에서 미슐랭으로 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식 명칭도 미슐랭 가이드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미슐랭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미슐랭 식당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남 요원이 평범한 손님으로 가장해 한 식당을 1년 동안 5에서 6차례 방문해 직접 시험하고 평가를 내리는데, 음식 맛, 가격, 맛의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수의 식당을 엄선하고 다시 이들 가운데 뛰어난 식당에 별 하나에서 3개를 부여해 등급을 매긴다. 별 1개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들러볼 가치가 있다이고, 별 2개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으로 우회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며, 별 3개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으로 오직 이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도 해당 지역을 여행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최고 등급이 별 3개를 달게 되는 경우에는 성대한 시상식을 치르며 그 요리사는 최고의 명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고 보니 예전에 여러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알린 맛집을 유명한 요리사나 맛블로거들이 식당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잡입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그 맛을 보고는 나와서 맛을 평가하는 것이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을 잡입하는 것과는 달리 1년 동안 6회까지 방문을 한다고 하니 이 미슐린 가이드의 별점을 주기 위한 선정 기준이 여간 깐깐하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미슐랭 식당이 2023년 현재 많은 곳이 폐업하기도 하고 별 하나를 얻은 식당도 생겼다. 2023년 기준 서울에 있는 미슐랭 가이드에 기록되어 있는 별 3개는 2개소, 별 2개는 8개소, 별 1개는 25개소이다. 그 중에서 별 3개의 식당만을 알아보도록 하자. 나중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몇 년 뒤에는 과연 그 식당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여행하면서 한 번 정도는 가봐서 그곳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세계가 인정한 맛이라기보다는 나의 입맛에 맞아야 하기에 기준은 그들의 것이지만 만약 또다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기준인 것이다. 먼저 한식 전문점 가온. 이곳은 2017년 이래로 주 별 3개를 받고 있는 가게이며 광주요 그룹의 조태곤 회장이 1988년 선친인 조수소 선생이 창업한 광주요를 물려받으면서 자사에서 디자인하고 제작한 도자기에 맞는 음식과 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한국 음식의 고급화로 차별화한 식당의 필요성을 느껴 이러한 취지 하에서 탄생한 가오는 2003년에 문을 열었다. 현재는 조 회장의 딸인 조희경과 공동 경영 중이다. 특이하게 본업이 도자기 제작인데 식당에 광주요라고 하는 도자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화요를 판매하는 광주요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2016년 미쉐린 가이드에서 호텔 신라 라이언과 함께 별 3개 레스토랑으로 등재되었다. 2012년에 창업한 또 다른 고급 한식집인 비체는 별 하나를 받았다. 여긴 가한이라는 한식 전문점 식당, 그리고 화요라는 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고급 한식집인 비체라로 이어지는 볼거리가 풍부한 식당이다. 특히나 자사에서 직접 디자인, 제작한 도자기에 음식이 같이 나온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2020년까지만 라이언이라는 식당이 별 3개를 받았는데 올해 별 2개가 되었고 이노베이트 식당인 모수가 별 3개를 받았다. 이노베이트는 양식, 중식, 한식 등 특정 문화만의 색깔이 아닌 셰프의 특색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나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된 음식으로 창작 요리를 의미한다. 모수의 의미는 코스모스의 한글 발음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으로 코스모스가 활짝 핀 뒷뜰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처럼 모수에서의 경험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역대 최연소로 미쉐린 가이드 별 3개를 받은 셰프가 된 안상수 모수 오너 셰프는 별 3개를 받던 날 직원들 앞에서 처음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미쉐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았다. 나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좋다. 좋은 환경이 된다면
미슐랭 식당 2곳 중 한 곳은 꼭 가보고 싶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다. 어서 잠을 자도록 하자. 그럼 내일 보자.